그래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반 이상을 못 들어가는 거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면 돼. 누가 있어? 나가 있어. 아니 앉아 있어. 자 일단 지수 함수가 뭐 이런 거잖아. A를 있어 이런 지수 함수, 그죠? 이런 것이 지수 함수란 말이야. 이런 것이. 자 그런데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돼. 밑이. 자 이거 왜 밑이 1이 아닌 양수가 되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밑이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y는 1의 x이고 어떠한 실수가 오더라도 1을 나와.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로 하겠어?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지수함수 할 수 없잖아. 그죠? 네.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양수가 되느냐? 뭐 얘가 만약에 또 0이 되어봐. 0이면 y는 0x이고 사실은 밑이 0으로 왔을 때면 이 x 지수를 정수 이상 확장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정의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의할 수 없는 거야. 물론 x를 대표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돼버리잖아요. 지수함수로 볼 수도 없죠. 그런 이유도 있네요. 자, a가 음수이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에 x 대신 2분의 1을 대표가. 그러면 함수값이 뭐가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 만약에 이런 허수단이 아이가 나올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함수인 실수 범위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밑이 그래서 1이 아닌 양수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이런 함수가 지수 함수다. 그래프 개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a가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야. 그건 추임새 하지 마. 강민이 옆에. 네. 강민이 단어가 많대요. 괜찮아.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고 밑이 1보다 작다. 작게는 0보다 커야겠죠. 네. 그럼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 얘기야. 가만히 보면 뭐 밑이 1보다 크다. 뭐 y는 2x제곱 생각해보자. 1의 함수값은 2가 되고요. 그리고 2의 함수값은 4가 되고 3의 함수값은 8이 되고 점점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면 2분의 1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뭐가 돼요? 4분의 1. 마이너스 3이면 뭐가 돼? 함수값은 8분의 1. 마이너스 4는 16분의 1. 마이너스 5의 함수값은 32분의 1.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근데 2의 x제곱인데 x가 어떠한 음의 실수가 오더라도 0을 들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0은 될 수 없고 x값이 점점 작아지면 하나씩 작아지는 거다. x값이 커지면 하나씩 커지는 거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 뭐 밑이 2분의 1로 보자. 그러면 1의 함수값은 2분의 1, 2의 함수값은 4분의 1, 3분의 1의 함수값은 8분의 1. 이건 x값이 커질수록 점점점 작아지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음의 실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돼요. 맞아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4가 되죠. 작아지면 점점 커지네요. 하여튼 x값이 점점 커질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관계없이 1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여기 0의 함수값은 다 1 나오죠.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래서 0,1을 지나는구나. 자,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지수함수의 정보들을 알아보자 이 얘기야. 자, 일단 함수니까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이 중요하죠. 정의역은 x값이야. x값은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지 지금.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앞으로 선생님 실수 전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 자, 정의역은. 그리고 치역은 함수값이잖아. y값은 아무리 작아도 0은 되지 않죠. 음수도 안 나오죠. 그래서 양의 실수이다. 양의 실수이다. 양의 실수 앞으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이구나. 자,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볼까? y는 fx에서 함수값 y는 뭐가 된다? 0보다 큰 실수가 된다 이 얘기죠.
맞아? 네. 자, 지수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다, 작다 두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있는데 정의역은 둘 다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양의 실수가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정보.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벌써 우리 파악이 됐단 말이야. 밑이 1보다 작으면, 밑이 1보다 크면 점점점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고 있죠. 이런 함수를 증가 상태, 증가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알았어? 예. 그리고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은 함수는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 y값은 작아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함수를 감소 함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예. 자, 또한 어떤 정보가 있냐면 항상 어떤 점을 지나 지금 밑에 관계없이 0,1을 지나죠. 맞아 틀려? 예. 그리고 지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선들이죠. 점점 근접하는 선들이 있죠. 예.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이 가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x가 커질수록 x축에 가까이 가죠. 이렇게 점점 근접하는 선, 이것을 x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x축이죠? 직선을 보면 y는 0이죠. 맞아?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두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있고 이러한 네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수함수에서는 치역이 일단 양의 실수라는 거, 그리고 점근선이 x축, 즉 직선 y는 0이 된다는 거. 자, 이러한 정보가 있어. 그럼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에다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려면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바뀌냐? 바뀌려면 무엇을 해줘야 돼? 이동을 시켜줘야 돼. 평행 이동도 시켜보고 대칭 이동도 시켜보고, 맞아요? 아니면 평행 대칭 이동을 같이 시켜보고,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 우리 앞 시간에 배웠지만 절대값이 포함된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 대칭성이 있었잖아. 그럼 이런 정보들이 바뀌겠죠. 그런 정보들이 바뀐 것을 문제 내겠죠.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알았어?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몰랐어?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평행 이동을 시켜보고 대칭 이동을 시켜보고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포함된 질소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사용해보자 얘기야. 알았어? 자, y는 ax제곱. 자, 이 지수함수를 자, x축으로는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아 틀려? 자, 지금 편의상 선생님이 밑이 1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리고 x, y축으로 mn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편의상 mn은 그냥 양수로 둘게요.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정보가 바뀌는지를 보자. 원래 기본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런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었단 말이야. 0,1을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x, y축으로 mn만큼 평행 이동해보자 얘기죠.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이것을 mn만큼 평행 이동해보자. 그런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0,1이 어떤 점으로 바뀌는 거야? 0,1이 원래 0,1이 x, y축으로 mn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m, n. 자, m,1 플러스 m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점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구나. 이 점이. 자, 그리고 지수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점근선 중요하거든요. 점근선이 x축이야. 점근선 x축, y는 0이죠. 이것이 높낮이가 바뀌는 것은 뭐의 평행 이동일 때 바뀌겠어? y축이죠. 맞아? 그래서 이 y축의 평행 이동에 점근선이 바뀌는구나. 점근선은 지수함수에서는 y축 평행 이동할 때 점근선이 반응하는구나. 이동이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y축을 n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n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0,1이 m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n,1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평행 이동은 모양과 크게 바뀌지 않는 거야. 단순하게 위치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아?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됐어. 그럼 이제 정보들을 보자. 자, 정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자, 정의역은 똑같아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맞아요? 자, 하지만 치역 조심해줘야 돼. 치역은 원래 양의 실수였어. 근데 치역이 어떻게 바뀝니까? 조건 제시법 표현해볼까요? 치역 y값은 뭐보다 크게 돼? 1이요. n만큼 크게 되죠. 아, 치역이 또 이렇게 바뀌는구나. 자,
그리고 하지 마. 자,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거죠. 모형과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 0,2를 지났던 점이 이제 m,1 플러스 m을 지나죠. 자, 지난다. 그리고 점근선이 바뀌었죠. 점근선이 뭘로 바뀌었냐면 x축에서 y축으로 n만큼 평행이 되었을 때는 점근선이 y는 n이 되는 거야. 가만히 보면 평행 이동은 치역과 점근선에 변화를 주는구나. 맞아요? 자, 이런 이동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일단 평행 이동은 점근선과 치역에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또 문제가 쉽잖아. 이거 갖고는 서운하잖아. 평행 이동, 대칭 이동과 섞어보면 좋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럴 때 또 치역과 점근선이 또 바뀐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자, 3번 에이스반이죠? 네, 알겠습니다. 3번 화이팅! 화이팅! 다 죽이자! 다 죽이자! 왜 죽여? 3번이 에이스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맞습니다. 알았지? 네. 예. 왜? 왜냐하면 김강민이 이강민이야. 이강인. 자, 평행 이동은 질소함수에서 평행 이동은 점근선과 치역에 변화를 주는구나. 자, 이 정도는 알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대칭 이동도 있을 수 있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질소함수의 대칭 이동 해보자. 자, 무슨 했을까? 무슨 못했을까? 이거 무슨 하람. 하람이요. 그냥 편의상 위치 1보다 큰 지수함수만 갖고 해볼게요. 그냥. 알았죠? 자, 그럼 첫 번째 대칭 이동. y에만 부호가 바뀌면 어떤 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야? 즉 이것은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x제곱이죠. y에만 부호가 바뀌면 어느 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야?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결정 나오죠. 1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두 번째 x에만 부호가 바뀌면 어느 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야? 사실은 이거 이렇게 변화줄 수도 있죠. a분의 1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맞아요? 자, 이것은 x에만 부호가 바뀌면 어느 축으로 대칭 이동했다?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죠. 자, 이것을 y축으로 대칭 이동 이런 함수의 결과 나오는 거야. 자, 이것이 2번 함수의 그래프죠. 자, 마지막으로 xy의 부호가 모두 바뀌었다. 그럼 어느 점에 대칭 이동하면 되겠어? 원점. 1학기 때 배웠잖아. 원점이죠. 맞아? 네. 자, 그러면 지수함수 기본형을 원점에 대칭 이동해보자. 이것을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됐어요? 자,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대칭 이동 x, y 부호에 의해서 도형이 이동 배웠단 말이야. 대칭 이동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뀐다. 특히 정의형은 다 변화가 없죠. 실수 전체죠. 맞아요? 다 정의형은 실수, x값은 다 실수 전체 집합이야. 어떤 식으로 대칭 이동하든 해도. 하지만 점근선과 치역들이 바뀌고 있죠. 맞아? 예. 특히 여기서는 치역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자, 1번에서는 치역이 양의 실수, 2번도 양의 실수야. 3번은 음의 실수죠. 1번도 음의 실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갖고 하는 거야.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갖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서 그래프를 보면서 점근선 치역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해. 알았어요? 예.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래프 개형을 자유자재로 그려보면 되겠구나. 자, 이러한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학교 시험에서 좀 내기가 뭐하지만 사실 내도 상관없지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우리 배웠지 선생님이 알려줬지? 네.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해보자 이 얘기야. 자,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미시 1보다 큰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갖고 변화를 줘보자 이 얘기야. 자, 이런 거. 자, 이러한 지수 함수. 자, 첫 번째. 자, 숫자 그리지 마. 자,
자,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동을 그거는 Y 어디 부분만 일단 남긴다겠어? X. 원래 이런 양. 함수 그래프인데 예 x 값이 양수다. y축 왼쪽에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요. 그럼 y축 오른쪽만 남기는 거야. 이렇게 y축 오른쪽만 남기는 거야. 그리고 이 Y축 부분을 대칭. y축에 대칭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참수. 이참수는 아니에요. 알았어? 예. 알았어? 예. 이거 하나 보자. 이참수는 아니에요. y축 오른쪽만 남기고 그리고 이 부분을 y축 대칭이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y에만 절대값이 있다 해보자. 함수에서 y는 치역이야. 치역이 양수란 얘기죠. 네. 그런데 지수함수는 기본형이 치역이 양수잖아요. 다 똑같. 맞아요? 그래서 x축 윗부분만 남기는 거죠. 이것을 어느 축에 대칭 이동하는 거야? x축 윗부분만 남겨놓고서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거지. 이런 빨간색의 쌍 곡선이 나오는 거지. 알았어? 자, 이것은 x축 윗부분만 남기는 거야. 이쪽이면 남기고 이것을 x축에 대칭 이동해. 아까 축의 대칭도 달라. 이건 남기고 그 부분을 대칭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았어? 자, 둘 다 절대값이 있습니다. x, y의 절대값이 모두 있어. 이건 어디 부분만 남긴다고 했지 선생님이? 양수인 부분 어디야? x, y가 모두 일사분면만 남기고 그래? 일사분면만 남기고 이렇게 남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동한다 했어? y축에 대칭. 또 이 부분은 어느 축에? x축에 대칭. 또 이 부분은 어느 쪽에? 그래서 이런 유형이 될 거야.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일사분면만 남기고 이것을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각각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아봤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알았지? 네. 그냥 그림만 보면 금방 이해되잖아.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나왔어.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지만 치역은 1보다 같거나 큰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프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y에만 절대값이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0을 제외한 나머지 수죠. 알았어요? 자, x, y에 모두 절대값이 있다.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 치역은 뭐가 됩니까? 두 가지가 있죠. 1보다 같거나 크다와 마이너스보다 같거나 작다가 있죠. 알았어?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방정식과 결합을 시킬 수 있죠. 문제를 몇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도 맞아?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진의형 문제야. 영, 니은, 디귿. 그래서 앞으로 킬러가 없어지면 이런 진의형 문제는 늘어난다고 했어. 현재는 한 문제야. 14번에. 근데 극단적 킬러가 없어지면 복용 문제가 늘어나. 2009년, 10년도에는 최대 6문제가 있었어. 더 오래고. 극단적 킬러는 찍으면 되지만 포기하면 되지만 포기할 수도 없죠. 그때는 6문제가 나왔어. 이거 늘어날 거야. 그래서 많게는 3문제 나올 수도 있어. 너희들은. 그럼 수학 여기까지 배울 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 개형. 알았어? 네. 특히 미세 대소 관계 물어보는 문제, 함수값 대소 관계 문제. 그런 기본형만 주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조건을 다루죠. 평행, 대칭, 절대값이 포함된 조건을 주어진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자, 일단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 미실보다 큰. 근데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때 두 가지가 있대 보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올 때 보자. 자, 이것은 bx고요. 미실보다 큰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어. b가 크니 a가 크니? 비가 b가 큰 거임을 금방 알 수 있지. 자, 그냥 1의 함수 값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b가 더 크잖아. 맞아? 네. 하지만 y축 왼쪽에서 바뀌죠. 바뀌어요. 여기에 3이고 2야.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은 3분의 1이지만 이것은 2분의 1이잖아. 음의 정수. 맞아? 네. 이쪽에서 바뀌죠. 자, 그리고 미시 1보다 작은 함수라고 해보자. 미시 1보다 작은 함수. 미시 1보다 작은 함수라 해보자. 미시 1보다 작은 함수라 해보자. 아이씨. 미시 1보다 작은 함수라 해보자. 자, 이것은 y는 bx제곱이고 이것은 ax제곱이야. 여기서는 미시 a가 크니 b가 크니 둘 다 1보다 작은 때. 에? 비가 커요. b가 크지. 여기가 b가 이건 2분의 1이야. 이건 4분의 1이야. 1의 함수가 2분의 1이 더 크잖아. 4분의 1보다. 예. 하지만 1쪽 바뀌죠. 맞아요?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4가 되잖아.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y축 오른쪽에서만큼은 밑이 더 큰 것이 더 높게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알았어? y축 오른쪽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밑이 1보다 크던 작던 상관없이 밑이 더 큰 것이 위에 있죠. 오케이? 이렇게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야. 요거에다가 로그함수까지 이제 같이 결합시켜줘.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단 말이야. 정보들이 바뀌어. 로그함수까지 주어져. 또 뭐게 나와. 이 사이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 구해라. 정수인 점들의 개수 구해라. 엄청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수학, 가형, 나형, 문이과 시절에 엄청나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엄청 많을 거야. 어마어마할 거야. 문제집 보면.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거야 예전에 문이과 공통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계에 줬었단 말이야. 출제가 100% 됐었어. 그런데 수학 1, 수학 2가 11문제 내야 돼. 부담이 되는 거야. 22번 킬러에 수학 2만한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소외받기 시작하는 거야. 소외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3학년 첫 모의사까지 범위를 줬잖아. 교육과정은 우리나라는 일반국 기준이야. 수학 1은 2학년 때 배우게 돼 있어. 수학 2도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돼 있어. 학통, 기하, 미적분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돼 있어. 그래서 전국의 90% 넘는 학교가 그렇게 교육과정이 짜져 있어. 그러면 모의고사도 그렇게 출제본을 마치겠지? 네. 맞지? 네. 기하, 학통, 미적분 모의고사는 2학년 때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문제를 3학년 1학기 첫 모의고사 때 내야 돼. 그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배치가 돼. 모의고사에. 그 너희들이 지금 풀고 있는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 문제는 다 그거야. 예전에 유행했던 시절에도 문제 있지만 2, 3학년 때, 2학년 때 특히 모의고사에 최고난도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이걸로 나와. 알았어? 이거 연습 많이 해줘야 돼. 그럼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야? 가만 생각해봐. 맞아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우리 학교 시험의 권위자 이선영 선생님이야.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선생님 이거 내 거. 네, 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모의고사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게 수능에도 출제가 될 수 있어. 이제 뭘로? 복용 문제. 보기와 복용 문제가 얼마나 좋아? 수학 1의 11문제를 몇 문제를 낼 수 있어? 13문제 낼 수 있죠. 기억, 미응, 기술을 수학과의 다른 개념 적용합니다. 복용 문제가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예.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 문제도 복용 문제로 다시 유행할 수 있다. 이런 문제 2학년 겨울방학 직전까지 너희들 괴롭히게 될 거야. 모의고사 문제. 그런데 하는 요령이 있어요, 사실.
하는 요령이 있어. 하는 요령이 있는데 주관식이잖아. 또 카운트 하나 잘못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어? 네. 일단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 특히 지수함수에서는 취업과 정근선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공부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수함수 이제 그래프 개혁을 보고서 최대값 최소가 구하는 건데 어렵지 않죠. 다 그래프 개혁만 그려주면 돼. 많이 안 나가는 이유는 애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알았어? 네. 당연히 얼굴 보니까 더 수업할 거야. 짜증났어. 아이들한테 부담 주면 안 돼요.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리합니다. 나 오줌 비워서 써야 돼. 네?